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멤버십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는데 일반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명절 좀 지나고 찍으려다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한 4.4% 정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막 15%, 뭐 TSMC 한 12%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운용할 때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지, 예?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시장을 떠나게 되는지 그 원리,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털어먹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본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들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설명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자산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을 땄다, 벌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짜 하락은 당신이 충분히 조종에 익숙해지면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이제 도표를 좀 갖고 왔거든요. 한국 투자자 대 미국 투자자 요 비율을 따진 겁니다. 수익률 요거 24년 평균이에요. 한국 투자자 24년 수익률은 0원이랍니다. 0원. 물론 이제 수익 내는 사람도 있고 손실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다 합쳐보니까 수익률이 0%예요. 0%.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평균으로 따졌을 때 24년도에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자, 반면에 미국 투자자들은 평균 5%의 수익률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5%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와중에도 손실 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벌써 이것만 봐도 그죠? 명확하죠. 그래서 24년에는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만 수익이 났고 한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없이 끝났다. 자, 그 와중에 미국 주시장은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합니다. 왜냐? 10명 중에 무려 7명, 즉 70%가 수익이 났답니다. 한국은 이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그 제가 22년도인가요? 22년도 키움증권이었죠. 키움이 아마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개인 매매가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 계좌를 까봤는데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수익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즉 1%. 한국이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에버리지로 따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 즉 70%가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우리 그 한국 분들이 레버러지 이런 것도 많이 투자해요. 3배짜리 TMF 이런 거 막 오지게 물려갖고 고생도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 지수 투자를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뭐 SPY, 그죠? QQQ 이런 것들을 다행히 좀 깔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났다. 자, 근데 자, 뭘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 어쨌든 잘한 거잖아. 잘했네.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익숙해지면 조정이 온다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4년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의 이제 마인드가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 보시면 뭐 1억 수익 났다, 뭐 3억 수익 났다 이런 분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셔도 그리고 주변에 조금 미국 주식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수익 많이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주변에 얘기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어떤 마인드가 생기냐면 미국 주식은 눌릴 때 사면 무조건 먹는다 이거야. 그죠? 이게 이제 24년도에 차트입니다. 전체 차트예요. 그럼 어때요? 눌리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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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리면 많이 먹고, 눌리면 먹고, 눌리면 먹고, 눌려서 물렸다가도 기다리면 또 먹고, 많이 눌리면 많이 먹고, 여기 고점에 물리는 사람도 기다리면 또 먹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죠? 육과장도 여기서 짤짤이 매매해갖고 한 3,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따로 짤짤이만 운영하는 계좌에서.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냐? 눌리면 무조건 먹네. 미국 주식은 조정이 있을 뿐이지 우상향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무조건 먹는다.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한 지 3년 차지만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 쪽에 투자 관련된 유튜브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몇 개월 안 된 1년 미만인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런 좋은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눌리면 먹고, 눌리면 먹고, 눌리면 먹고. 괜찮아. 눌리면 먹는 거야, 미국 주식은. 그죠?
그런 과정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21년도입니다. 21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때 물리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분들 주식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뉴비예요, 뉴비.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다니까요, 벌써 24년도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없어요. 여기 시장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자꾸 비중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1000만원 있으면 여기서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300만원 갖고만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개별주나 레버러지 이런 걸로 돈 벌었을 때 왜 ETF나 한 배짜리, 그 다음에 뭐 지수, 그죠? SPY 이런 데다가 자꾸 비중을 일부 덜어서 이쪽에다 투자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쭉 빠지니까 어때요? 눌리면 먹는 거야. 눌리면 먹는 거야. 오, 반등만 오래. 역시 맞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 자,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요까지 나스닥 지수가 37%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예요. 그죠? 딱 1년입니다. 자, 애플은 31.5% 하락했어요. 어때요? 지수보다도 덜 하락했죠? 그죠? 제가 이제 우량주 투자를 하라고 한 이유, 그리고 3배짜리 말고 1배짜리 투자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쏙3나 TQQQ 무한매수 전법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SOXL 91.28%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계좌 깡통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버티고 있을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이에요, 물려. 한 달, 두 달 아니고요. 1년 동안 떨어졌다고, 주가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버티고 있는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데서 자꾸 물 탈 거잖아요. 그죠? 회복된다 하면서 물 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2천만원 갖고 물렸는데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막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돼 있다고요. 근데 물을 타도 마이너스 70%예요. 이거 여러분들 버틴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야. TQQQ. 마이너스 82.23%.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5년 동안 모았어요, 여기서. 5년 동안. 수익률이 여기서 350%야. 와, 역시 TQQQ. 한 배짜리 이거 뭐하러 모아? 아우, 등신 같은 놈들. 그죠? 350% 수익이 났어. 그래서 여기 한 5억이 됐어. 근데 마이너스 82.23%. 어떡하실 건데요? 어떡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응? 5억 있던 게 여기 지금 한 8천만 원 남았어. 들고 갈 거예요, 계속? 네, 계속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 이걸 계속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근데 5년을 기다려왔어. 5년 동안. 여기서 무한매수 하시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데서 다 팔아요. 이런 데서 다 판다고요. 처음에 물 탈 수도 있겠죠. 아우, 싸네 더. 근데 1년 동안 내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깡통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아이온큐 3배짜리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아이온큐 막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젠순왕이 뭐 양자 컴퓨터 멀었다, 그건 핑계예요. 왜 젠순왕한테 뒤집어씌고 지랄이야. 그죠? 3배짜리 어때요? 매버리지 한 방에 하루 만에 상장 폐지 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할 건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멤버십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제가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꾸 무슨 뭐가 어떻네, AI가 어떻네, 누가 어떤 말했네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들었어. 뭐 환율이 뒤집혔어. 장당의 채권이 역전됐어.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뭐 할 줄은 알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좋다.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떤 지수에 반영되고 물가에 반영되고 주식은 실물 자산이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맞다?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죽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운용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막 종목들이 이런 거 저 거의 안 해요. 맨날 잔소리하는 게 이거예요.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하락이 왔을 때 이런 데서 섣불리 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섣불리. 왜? 유가장이 담기 시작할 때 같이 담자 이거지.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섣불리 담아요. 왜? 앞에서 계속 먹었거든. 여기도 눌림이라고 생각하지. 여기가 하락의 시작일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 건데?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유가장이 계속 뭘 얘기하냐면, 레버리지 짤짤이 매매할 때도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계속 줄이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아니, 18 여기서 500만원 갖고 100만원 먹었는데 여기서 2천만원 갖고 똑같이 먹으면 여기서는 뭐 400만원, 500만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쌓아가는 거,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러지면 여기서 먹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시장에 다 뱉어내요. 번 돈만 뱉어내면 양반이에요. 자기 원금까지 다 까먹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돈 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본주. 제가 얘기하는 본주라고 그러거든요. 본주. 지수 플러스 배당, 뭐 채권, ETF 이런 거 세팅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팅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현금 관리, 그다음에 레버러지 매매할 때도 어떻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안 그러면 계속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런 데 오면. 보셨죠? 지수가 37% 1년 동안 내린다니까. 1년 동안 계속 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버러지를 다 작살나요. 지금은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어요. 처음 맞기 전까지. 처음 맞아보세요. 한번. 답 안 나와요. 앞이 캄캄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본주 세팅해놓고 레버러지도 비중 줄여가면서, 그죠? 비중 관리하고 대응하고 섣부르게 비중을 빨리 늘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경험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 번 경험한 사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멘토예요. 다른 게 멘토가 아니고 종목해갖고 막 팔아먹고 강의 팔아먹고.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죠? 그럼 이걸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든 어떤 뭐 재무제표를 보든 뭘 하든 기업을 뭘 분석하든 결국에 이게 다 의미 없는 짓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 거장들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고점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에 나오는 애들 보면 무슨 잡상이 같은 놈들 나와갖고 뭐 지가 뭘 맞출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약 팔아먹고 앉아있고. 몰라요, 아무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운용하는 걸 배우세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수 우상향하는 거 동의한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주식에 반영되는 거. 왜? 주식은 실물 자산이니까 동의한다니까요. 하지만 이걸 못 모르고 덤비면 죽어요, 이렇게. 운용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정보라든가 막 지식이라든가 차트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이게 우선해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의 투자는.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지금 시장에 운영하고 있고 짤짤이 매매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3년째 계속 짤짤이 매매하는 것들을 오픈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가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좀 막 자동 매수해주고 뭐 조건부 매수해주고 이런 기능이 생겨서 제가 멤버십 분들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토스로 매매를 할 거고 이 토스로 매매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언제 샀다 언제 팔았다 이런 것들 아예 그냥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야 이런 것들이 내가 운용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연말에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비중 조절하세요. 비중 조절하세요. 이제부터는 이 앞에서 수익 났던 금액이 여러분들의 맥스 비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재단해줘요. 재단해줘요. 그래야 사람이 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여기서 500만 원 하던 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와, 나 천재가 봐. 돈 계속 벌리네. 돈이 복사가 내려도 어때요? 여기다. 사돈의 8촌에 적금 들던 거 돈을 적금을 왜 들어? 깨서 갖고 와. 여기서 1억 넣고 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적금까지 다 깨고 친구까지 끌어들이고 가족의 사돈 8촌까지 끌어들였을 때 이런 하락이 온다고요. 그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하락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자, 이제 보세요. 22년, 23년, 24년 지금 20% 이상씩 올랐어요. 지수가요.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25년도는 상승하겠지만 중간중간 가다가 지수가 5%, 10%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런 변동성이 나와야 돼요. 이때 나가는 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비중이 무거운 큰 손들이거나 헤지펀드들이겠죠. 버크셔 해외 같은. 그죠? 워렌 버핏도 비중을 많이 가볍게 덜어냈죠. 그러니까 애플 계속 오르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저 등신 저거 또 일찍 팔았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락장이 오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등치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걸 알지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될까요? 비중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 당장 한옥과에도 다 팔리잖아. 우리 거는 한옥과에도 다 팔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개인들은 흥분해 있죠. 왜? 눌리면 먹는 거니까. 1년 내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 막 개설되고 있죠. 이거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거 무섭다 그러면 이거 투자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폭락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23년, 24년도 이 사람들 깡통 찼어요. 육과장 채널 와갖고 계속 하락 온다, 망한다, 뒤진다, 난 폭락 오면 살 거야. 난 코로나처럼 폭락 오면 살 거야. 이분들 지금 손가락 빨고 앉아있어요. 이 C8 폭락하라 다 뒤져라 이러고 있다고. 음모론자가 됐다고. 업모론자가 됐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비중을 가지고 가되, 그죠? 운용의 철학을 가져가세요. 운용의, 그죠? 비중도 이쪽에서는 줄이고,
그리고 내가 올라갔던 비중이 자산이 너무 커지면 이때부터 채권을 좀 편입해 볼까? 그죠?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산을 좀 단단하게. 그죠? 나 개별 종목이 너무 많네. 나중에 하락이면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런 것들 좀 ETF로 가볼까? 내가 ETF가 보니까 어떤 특정 테마에 좀 치중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말고 테마에 치중하지 않고 좀 어떤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배당주를 좀 옮겨볼까? 금액이 좀 커졌는데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같은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수익을 잘 나면 이 회사 무조건 오를까? No. 이때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찾아보세요. 오른 종목 있었나? 잡주들은 올랐겠죠. 그죠? 시장이 무너질 땐 이유가 없어요. 너도 나도 머리끄댕이 잡고 먼저 나가려고 할 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팔고 알고리즘도 팔고 프로그램도 팔고 개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다 팔기 때문에 그래서 싼 주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폭락이 온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나 이 종목 못 사서 너무 아쉬웠는데 욕할 게 아니고 뒤져라, 나가 뒤져라, 미국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폭락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유가장하고 담는 거예요. 자, 저 오늘 이거 담습니다. 이거 담습니다. 다 피드백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면 소고기 사 먹으면 되잖아. 같이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또 계속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가장 계속 덜어냅시다. 주의하세요. 저는 덜어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리딩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같이 공유 드려요. 등식같이 일찍 팔 수도 있죠. 하지만 본주를 제가 갖고 있는 본주를 다 팔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5에서 20% 비중만 줄이고 나머지 80%는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오다가 이거 들고 가다가 하락 두드러 맞으면 어떡해? 그냥 갖고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예요. 그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어느 정도 하락, 저만의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 이상 하락했을 때 이때 갖고 있던 현금들, 그 다음에 채권들을 팔아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채권은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할 테니까. 그죠?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할 테니까. 그러면 요 채권을 사용하는 기준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지금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본인의 계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과장 채널에서는 시황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안 봐. 환장하겠어. 안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좀 중간중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